가슴에 고양이가 올라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들이마셔도 내쉬어도 가슴이 쪼여드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지요. 그 새벽, 아흔을 넘긴 박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려다 말고 소파에 기댄 채 가슴을 누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도 옆으로 자긴 했는데 오늘따라 왜 이러지? 여러분, 심장은 말없이 일합니다. 잠잘 때조차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뛰어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심장을 우리가 잘 자는 동안에도 서서히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정인서입니다. 저는 올해로 82입니다. 60년 가까이 의사로 살며 심장과 함께 살아온 시간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히 80 넘어 잠을 자도 개운치 않고 아침이면 더 숨이 찬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누운 자세 하나로 심장이 상한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실제로 심장 기능이 약해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단순해 보이는 수면 자세가 심장 부담을 크게 늘리고 심부전, 부정맥, 심근허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자주 보는 건 옆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특히 왼쪽 옆으로 구부정하게 누운 자세는 심장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게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경기도 구리에 사는 박도열 어르신이었습니다. 올해로 87이었고 사별 후에 혼자 살고 계셨지요. 처음 병원에 오신 날 목소리조차도 힘이 없으셨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뻐근해요. 눕기만 하면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다 깨서 보면 항상 왼쪽으로 누워 있더라고요. 혈압은 그럭저럭 괜찮았고 맥박도 약간 느렸지만 위험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심장의 수축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지요. 정확히 말하면 좌심실의 기능 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요, 수면 중 자세 하나가 밤새 심장을 조용히 짓누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리는 느낌이 더 강해지고 혈액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이라는 얇은 막이 탄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압박받고 심박 출량도 줄어들게 됩니다. 박도열 어르신도 그 사실을 모르셨던 겁니다. 그저 습관적으로 왼쪽으로 돌아 누우셨고 그게 심장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거지요. 이야기 도중 어르신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자야 해요? 이 나이에 뒤척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해부학적 구조와 혈액순환의 흐름, 노년기의 신체 변화까지 수면 자세가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자세가 심장에게 가장 안전한 휴식이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방송이 당신의 심장을 그리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 정보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지킴이의 길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의 수면 자세가 심장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도열 어르신의 경우처럼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노인 심장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은 가슴 안쪽 왼쪽에 위치합니다. 좌심방과 좌심실이 산소를 가득 머금은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는 일을 담당하지요. 이때 심장 앞쪽, 즉 흉골과 좌측 늑골 사이에 압력이 가해지면 심장의 수축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막의 혈류 순환이 둔화됩니다. 젊을 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령자가 되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혈관벽은 단단해지고 심장의 탄력도 떨어지며 심장 주위를 싸고 있는 심낭과 지방 조직이 압박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아버지는
왼쪽으로 누운 채 자는 습관이 50년 이상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오신 계기는 밤중마다 일어나는 호흡 곤란이었지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건 아닌데 뭔가 가슴 안쪽이 막히는 느낌이에요. 앉으면 괜찮은데 누우면 다시 답답해요. 청진을 해보니 심장 박동은 느려지고 있었고 심전도상 좌심실 비대 소견이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좌심실의 부담이 컸고 밤마다의 불편함은 자세에 의한 심장 압박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흔히 부정맥이나 심부전의 초기 신호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령자일수록 잠잘 때 자율신경계의 작용이 약해지고 밤사이 혈압도 내려가기 때문에 심장은 더 약해진 상태로 무거운 자세의 압박을 버텨야 합니다. 심장 내 혈액이 한쪽으로 쏠리고 심장 근육에 일시적인 허열 상태가 생기면 이를 만성적으로 반복하면 심장 기능은 조용히 망가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수면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첫째는 정면을 향한 반듯한 자세입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똑바로 눕는 자세는 심장뿐 아니라 척추와 폐에도 부담이 가장 적은 자세로 평가됩니다. 다만 베개와 요의 높이가 중요합니다. 머리는 살짝 높이고 어깨와 등은 자연스럽게 받쳐줘야 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경추가 꺾이며 혈류 순환이 방해되고 너무 낮으면 기관지가 눌려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오른쪽 옆으로 눕는 자세입니다. 심장이 왼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돌아 누우면 직접적인 압박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이 자세도 무릎을 심하게 구부리거나 몸이 과도하게 말리면 복부 압력과 흉곽 압력이 증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다리를 약간 올리고 자는 자세입니다. 다리 밑에 얇은 쿠션을 대거나 침대 하단을 살짝 올리면 정맥순환이 원활해지고 심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 회복기 환자들에게도 이 자세를 권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자세들은 개인의 건강 상태와 근골격 구조에 따라 조금씩 조정이 필요합니다. 고관절이나 무릎이 불편한 분들은 다리 위치를 조금 다르게 해야 하고 목 디스크가 있는 분들은 고개 각도 조절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루 이틀 시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작은 변화부터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박도열 어르신도 병원 침대에서 반듯한 자세로 자는 법을 처음엔 힘들어 하셨습니다. 밤새 깼다 자다를 반복했어요. 근데 한 열흘쯤 지나니까 가슴이 편안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숨을 쉬는 게 달라졌어요. 자는 게 사는 거더라고요.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밤마다 하는 그 습관, 누운 자세 하나가 내 심장을 살릴 수도 서서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것, 한 번쯤 자신의 잠버릇을 돌아보는 건 결코 늦지 않은 시작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심장은 어떤 자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하루 중 가장 긴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시는 김혜숙 할머니는 올해 85입니다.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오신 분이라 정작 자신이 피곤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팔이 저릿하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잠을 설쳤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무거워요. 특히 팔하고 가슴이 쿡쿡 쑤시는 느낌이에요. 밤새 뒤척인 것도 같은데 막상 눈 떠보면 똑같은 자세로 누워 있더라고요. 진료실에서 혜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심전도와 혈액 검사, 심초음파를 진행했습니다. 심근어혈, 즉 심장 근육이 일시적으로 산소 부족을 겪는 증상이 수면 중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야간 심박수의 불균형과 심장 내 혈류 분포의 문제로 수면 중 미세한 허혈이 계속되는 상황이었지요. 할머니는 본인도 모르게
상체를 비스듬히 숙인 채 왼팔을 배 밑으로 넣고 자는 자세를 오랫동안 취해온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자세는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첫째, 왼쪽 팔의 말초 혈류를 막아 저림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둘째, 상체를 구부리는 형태로 흉곽을 눌러 심장과 폐의 움직임을 제한하게 됩니다. 할머니처럼 나이가 들면 호흡 보조근의 힘이 줄어들고 횡격막의 탄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자세에서 더욱 호흡이 얕아지고 심장도 자연스럽게 부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수면 환경을 바꿔드렸습니다. 첫째, 침대 머리맡을 10도 정도 높였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가슴으로 향하는 정맥혈의 압력이 줄어 심장이 받는 하중이 줄어듭니다. 둘째, 팔이 배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양팔 옆에 작은 베개를 끼워 고정했습니다. 의외로 이런 소소한 조치들이 수면의 질을 크게 개선합니다. 셋째, 수면 전에 가볍게 호흡 근육을 푸는 스트레칭을 습관으로 만들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양손을 머리 위로 들고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3초씩 반복하는 가벼운 운동인데 횡격막을 부드럽게 늘려주면서 심장 주위의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몇 주 후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젠 자고 일어나도 안 아파요. 팔도 멀쩡하고 아침마다 숨 쉬는 게 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 몸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기체입니다. 특히 심장과 폐는 공간적 여유와 혈류의 균형이 중요한 장기입니다. 자세 하나가 그 균형을 깨트리면 순환계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처럼 수면 자세로 인한 문제는 복잡한 치료보다 생활 습관과 환경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수면 습관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자세로 자는지,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팔이 저리진 않는지, 가슴이 답답하진 않은지, 당신은 오늘 아침 무슨 자세로 눈을 떴습니까? 심장은 그 순간에도 당신을 위해 쉬지 않고 뛰고 있었을 겁니다. 그 심장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변화,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80을 넘긴 윤석호 어르신은 은퇴 후 10년째 경기도 양평에서 혼자 살고 계십니다. 서울에서의 번잡한 생활을 접고 조용한 시골집으로 들어오셨지만 마음은 편해졌어도 몸은 오히려 자주 불편해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가 어렵고 자다 깨는 일이 많아지면서 아침엔 피곤이 더 심해지는 일이 반복됐지요. 한두 시간 자고 깨고 다시 누웠다가 뒤척이다가 또 자고 이러니 낮에도 멍하고 심장도 자꾸 쿵쾅대는 것 같아요. 저는 어르신의 수면 상태를 기록하게 해봤습니다. 기상시간, 잠든 시간, 깬 횟수, 느껴진 감각들을 자세히 써오시도록 했지요. 일주일 뒤 노트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다가 꿈을 꾼 것도 같은데 자꾸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나요. 몸을 틀다 보면 심장이 툭 하고 멈춘 듯한 느낌도 들어요. 이게 그냥 느낌인지 진짜 멈췄던 건지 모르겠어요. 이쯤 되면 단순한 불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수면장애의 이면에는 야간 부정맥이라는 위험한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잘 때 교감신경보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며 심박수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자세에서 심장이 눌리거나 호흡이 얕아지면 심장의 전기 신호 전달 체계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해지며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면 중에 발생하는 서맥, 즉 맥박이 지나치게 느려지는 현상이나 심방세동이 간헐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석호 어르신도 수면 중 왼쪽으로 몸을 틀어 심장을 눌렀을 때 간헐적으로 심장 전도계가 느려지고 맥박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증상은 일시적이더라도 반복되면 어지럼증, 실신, 심한 경우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에게 수면 체위 모니터링 장치를
일주일간 사용하게 했습니다. 이 장치는 자가 침대에 놓고 자면 수면 자세, 맥박, 호흡, 심박변이 등을 기록해주는 장치였습니다.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 누울 때마다 심박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2번은 4초 이상 심장 전도가 멈춘 듯한 일시정지 소견까지 나왔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셨습니다. 그럼 나 자다가 심장이 멈췄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멈춘 건 아니지만 지속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 후 어르신은 수면 자세 교정 쿠션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잠들기 전 심호흡과 가벼운 다리 들기 운동도 습관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달 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젠 새벽에 안 깨요. 숨도 훨씬 편하고 무섭지도 않아요. 야간 부정맥은 늙은 심장의 작은 외침입니다. 지금 너무 힘들다. 그 말을 자세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면은 휴식입니다. 그 누구도 쉬는 시간에 고통을 받아선 안 됩니다. 당신의 심장은 오늘 밤도 쉬지 않고 뛸 텐데 그 심장을 당신은 어떻게 쉬게 해줄 건가요? 잘 자는 것이 심장을 사는 일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경북 상주에 사는 장춘자 할머니는 올해 83입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며 바람 맞고 햇볕 맞고 흙과 함께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 사이 이분이 가장 힘들어 하셨던 건 논일도 허리 통증도 아닌 밤에 자는 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자는 게 무서워요. 자는 중에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어요. 꼭 물속에 잠긴 것처럼 답답해요. 저는 처음엔 수면무호흡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수면다원 검사를 권했고 그 결과 예상과는 다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수면무호흡은 없었지만 잠든 후 3시간 동안 심장박동의 변동이 심했고 산소 포화도도 비정상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은 할머니가 엎드린 채로 상체를 틀고 자는 자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엎드린 자세는 가장 심장에 치명적인 자세 중 하나입니다. 엎드리면 가슴이 직접적으로 침대에 눌리고 양쪽 폐도 압박을 받아 심장의 박동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특히 복부와 흉곽 사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면 심장의 이완기 기능이 저하되고 심장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 심장은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며 야간에 그만큼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지요. 춘자 할머니처럼 척추나 허리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무의식 중에 복부를 눌러 안정감을 느끼려 엎드리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은 심장에겐 지속적인 압박이며 결국 장기적으로 심부전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처방을 조절하고 침대 매트리스를 교체하도록 권했습니다. 딱딱하고 낮은 매트리스는 압박을 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푹신하지만 몸을 잘 받쳐주는 메모리 폼 매트리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엎드린 자세를 피하기 위해 할머니 양옆에 베개를 2개씩 뒀습니다. 옆으로 돌아 눕더라도 몸이 말려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함이었지요. 또 수면 전에 등과 허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온찜질과 스트레칭을 병행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 춘자 할머니는 진료실에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밤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자고 나면 가슴이 가뿐하고 낮에도 덜 졸려요.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자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심장이 몸을 정비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라는 걸, 그 회복을 방해하는 자세 하나가 고요한 밤, 심장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혹시 밤마다 몸을 웅크리고 심장을 조여오고 있진 않나요? 심장에겐 여유가 필요합니다. 넓고 평평한 공간에서 천천히 뛰며 쉬어가는 시간, 그걸 허락하는 자세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자세는 심장에게 어떤 밤을 선물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김명수 어르신은 올해 84입니다. 젊은 시절 체조 선수였던 경력이 있어 지금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시는 분이지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갑작스러운 현기증과 두근거림으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셨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자다가 깨면 식은땀이 줄줄 흘러요. 특히 오른쪽으로 누워 자고 나면 더 어지럽고 가슴이 벌렁거려요. 이쯤 되면 수면 자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왼쪽보다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가 심장에 부담이 덜하다고 말했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심장뿐 아니라 위장, 간, 폐, 혈관, 림프 구조 전체가 나름의 방식으로 노화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자세도 누군가에게는 약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명수 어르신의 경우 오른쪽 횡격막 아래에 만성적인 간 비대가 있었고 오른쪽으로 눕는 순간 간이 횡격막을 밀어 올려 심장을 직접 압박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신체 구조의 미세한 차이가 수면 자세와 결합해 심장에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또한 수면 중 자세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면 심장 근육의 탄성이 떨어지는 분들은 혈액의 분포가 기울어지며 혈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신부전뿐 아니라 수면 중 뇌경색이나 폐색전증 같은 치명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김명수 어르신의 경우 진단 결과 야간 부정맥과 함께 심박수의 급격한 상승이 확인됐고 특히 오른쪽으로 누운 자세에서 증상이 집중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 어르신에게 수면 자세를 교대형으로 바꾸도록 권했습니다. 하루는 오른쪽, 다음 날은 왼쪽, 그리고 며칠은 반듯한 자세를 반복하면서 몸이 한쪽 방향에만 집중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또한 자가 호흡 수련도 병행했습니다. 잘 자기 위해선 잘 쉬는 연습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처음엔 이런 변화가 번거롭다고 느끼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젠 자고 일어나도 심장이 놀라지 않아요. 숨도 깊고 하루가 훨씬 가볍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치료하려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론 우리 몸의 기본 상태, 즉 자세 하나만 바꿔도 생명이 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은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하루 10만 번 넘게 움직이는 살아있는 펌프입니다. 이 펌프가 쉬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허락하느냐에 따라 다음 날의 삶이 달라집니다. 김명수 어르신의 예처럼 자신의 몸에 맞는 자세를 찾는 일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당신의 심장을 살리고 남은 노후를 더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시도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밤 당신의 자세, 그 방향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5분의 어르신 이야기를 통해 수면 자세가 심장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진 분들이었지만 공통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잠든 사이 자신도 모르게 심장을 압박하거나 호흡을 얕게 만드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며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계셨던 겁니다. 첫 번째 사례였던 박도열 어르신은 왼쪽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좌심실을 압박해 숨이 찬 증상을 유발했고 두 번째 해숙 할머니는 팔을 배 밑에 넣고 상체를 구부린 채 자는 바람에 혈류 장애와 흉곽의 압박으로 심장 허혈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세 번째 윤석호 어르신은 잠든 후 심장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반복하셨는데 그건 실제로 부정맥의 전조였습니다. 네 번째 춘자 할머니는 엎드린 채 자는 자세 때문에
흉곽 전체를 눌러 심장과 폐의 기능 저하를 경험하셨고, 5번째 김명수 어르신은 간의 비대와 오른쪽으로 눕는 자세가 맞물려 심장에 불규칙한 자극을 줬던 분이셨지요. 이처럼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잘 자는 것이 아니라 심장을 공격하며 자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저 자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살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는 심장을 직접 압박하므로 심부전이나 좌심실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엎드려 자는 자세는 흉곽과 복부의 압박을 유발해 심장뿐 아니라 폐, 위장에도 부담을 주므로 특히 고령자에게는 금물입니다. 셋째, 한 방향으로만 지속적으로 자는 자세는 혈액의 한쪽 쏠림을 유발해 심장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니 체위 교대를 통해 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호흡 운동을 병행하면 잠드는 과정에서의 자율신경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자신의 수면 자세를 스스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매일 아침 깼을 때 어떤 자세였는지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몸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수면은 하루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당신 몸 전체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오늘 밤에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뛰고 있을 겁니다. 그런 심장에게 가장 편안한 밤을 선물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노후 건강의 진짜 시작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내 잠버릇 하나 바꿔봐야겠다. 심장에게도 숨 쉴 틈을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내일을 위한 건강한 오늘을 계속해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